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이 우선순위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평생의 경험을 살려 강사로 입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5년 전에 강사 입문의 첫걸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시작을 함께 보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행발, 시니어 행복발전센터 재능쌤 아직 수강을 하고 있는 수강자 이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에 작금에 이르러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100세 세대, 그 100세 세대에 관해서 과연 그 100세 세대는 무엇이고 100세 세대가 우리한테 주는 축복은 과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100세 세대는 재앙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여기 모인 그 어르신들한테 그 경험담도 듣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그 100세 세대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로 축복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우리 인간은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120세까지 말을 했는데 저번에 그 이세돌 그 기계 만든 사람이 5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는 120세까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저 창세기에 나오는 분들 말고는 사실 100세 전후에서 오락가락하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120세를 보시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수명은 그렇게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19세기 이전에는 85세 정도까지만 봤던 것이 이론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하여튼 100세 세대를 믿고 계시는군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85세. 80세? 단서가 붙는군요. 건강하게 85세. 또요? 건강하게 오래오래죠. 건강하다면 오래오래. 그래요. 두 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참 굉장히 겸손해요. 몇 세까지 살 거냐라고 하면 100세를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90도 왠지 남한테 미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자는 분이 미수 한 88세거나 85세 정도에서 얘기를 하고 누가 옆에서 나 90세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하려고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좋아요. 그래 우리가 과연 우리 수명은 과연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은 저쪽 화면 쪽으로. 우리 수명은 보통 이제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학술적으로는 기대 수명. 지금 막 갓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기대 수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197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변화치를 제가 그래프로 보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40년 동안에 수명이 무려 20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동안에 6개월씩이 늘어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무려 20년이 늘었는데 지금 제가 2014년에 살고 있잖아요. 2016년이지만 데이터로 우리 통계청에서 나온 게 2014년 자료인데 벌써 조금 늘었어요. 오늘 늘고 있는지 몰라요. 벌써 늘고 있죠. 그러니 이 커브가 어떻게 올라올 건가는 정말로 단단히 생각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오래오래 또 건강히 사는데 준비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수명표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20대 후반 아주 쨍쨍할 때 몸매도 훨씬 좋을 때죠. 20대 후반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옆에서 제 주변에서 제 걱정은 아니었는데 사실 주변에서 찌르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태만하게 정신 놓고 살면 어떻게? 아니, 나 정신 놓고 사는 거 없는데? 제 자신이 남한테 폐 안 끼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옆에서 잘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니네 아버지 나이 생각 안 해? 한갑 곧 돌아오잖아. 근데 손주 안 안겨줄 거야? 아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연세 따져보고 환갑돼서 손주 안기려면 먼저 결혼부터 해야 되고 또 세월이 흘러야 되잖아요. 바빠진 거예요. 굉장히 바빠진 거예요. 딴에는 한번 효도 좀 해볼 거라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환갑 전에 결혼했고 손주까지 안겨줬는데 그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아버지는 이 평균 수명보다는 조금 오래 살아서 현재 재롱까지도 손재 재롱까지는 봤지만 그때 당시에 환갑이 그렇게 무서운 저한테 주는 짐이었다는 것이 지금은 우습지만 세월 조금 전에 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가 있죠.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연로하시나 아마 여기 80대 90대가 계시다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 수명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있다라고 해서 과연 그럼 나는 몇 살까지 살까요? 나는 어떻게 사냐면 제 나이는 여기서 얘기를 안 드리지만 지금 70세인 분은 아까 평균하고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 85세까지 삽니다. 지금 70세인 분은. 여성은요 90세에 코 임박한 88세까지 삽니다. 75세, 80세, 85세, 90세 해서 80세만 돼도 이제 90세를 넘어서고 조금만 넘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00세가 도래했죠. 벌써 100세가 와 있는 겁니다. 제 나이도 여기서 조금 빠집니다만 그래도 이제 희망적으로 100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판국에 왔죠. 그래서 이런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조금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건강하다면 오래오래 살겠다고. 건강하다면. 그 건강수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최근 데이터는 없는데 2011년 데이터가 저한테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그때 당시 평균 2011년도에 남자 평균 살 수 있는 나이가 아까 기대 수명이 78세 정도였고 여성은 85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으로 조사한 학자들이 조사해 놓은 건강 수명은 남성의 경우에 9년이 빠진 69세, 여성의 경우는 오래 살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또 아픈 기간도 조금 깁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약 12년 정도가 떨어진 73세. 그 갭이 결국 9년이나 12년이 원하지 않지만 아프면서 살아야 돼요.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 저 고통 싫어. 차라리 짧고 굵게 살고 말 거야. 쉽지 않죠. 왜냐하면 수명이 늘은 것이 의학적으로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줄이면서 이 높이를 높여갈 건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과감히 도전을 합니다. 내 수명 목표 100세야. 근데 그저 누가 주는 게 아니니까, 그저 누가 주는 게 아닐 거니까 내가 비용을 뭔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닌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내가 100세를 되지? 이런 것으로 저한테 주는 질문이 됐고 또 뭔가 열심히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왔더니 먼저 왜 죽나를 한번 봤는데 그것을 저도 이제 통계청 자료에서 아무래도 팩트 베이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잡혀요. 뭐 굳이 여러 군데 이런 얘기를 다 못하지만
한 두세 가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큰 포션으로 되어 있는 핏줄, 피와 관련된 그 혈관계통에 순환계통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빨리 죽는다. 그리고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암이 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흡기 계통, 감기나 폐렴이나 이런 계통이 의외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저한테 관심을 끈 건 이겁니다. 자살률. 자살률의 경과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포션 중에서 1%가 넘게 자살률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도 뭔가 생각할 시사점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축복받는 100세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막 종합을 하고 분류를 하고 했을 적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생각 나온 것이 이 병이 드는 이유는 내 몸에 독이 들어와서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 그래서 먹거리 쪽에 뭔가 조심하거나 습관을 바꾸거나 하지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근육과 골격의 부족으로 많이 쓰러지고 다치고 그런 걸로 많이 죽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운동이나 여기에 따른 역시 습관, 이런 문제점이 2번째 문제로 부각이 됐고요. 3번째는 의외로 아까 자살률도 그렇습니다만 행복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이 소통,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100세를 마련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바운다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이런 문제점들도 나오더라고요. 뭔가가 또 있어요. 뭔가가 또 있는데 제가 지금 밝히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금전적인 문제는 지금 준비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으면 어쨌거나 그런 그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금전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 융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한 100세가 되고, 그것이 결국 100세가 주는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초입, 도입 부분만 설명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는 이 부분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행복하게 강사로 살아가는 쉼터 나눔의 하은섬입니다. 감사합니다.